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낮에는 초여름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좀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데 그래도 금요일이라는 사실, 금요일이 제일 좋은 영양제가 아닌가 싶어요. 힘이 막 불끈불끈 나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금요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반등했습니다. 중동의 유조선 피격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에너지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39% 오르면서 26,106.7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41% 상승했습니다. 2,891.64를 기록했네요. 나스닥 지수 0.57% 뛴 7,837.1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중동 지역의 위기를 좀 주시하는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 오만해에서 일어난 유조선 피격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세로 마무리됐는데요. 영국의 런던 증시 0.01% 소폭 오르면서 7,368.57포인트로 마감해 전날과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4% 뛰면서 12,169.05포인트로 프랑스 카크 지수 0.01% 소폭 오르면서 5,375.6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웃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오르면서 726.68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부진했습니다. 0.27% 빠지면서 2103.15포인트를 기록했고 장 초반 한때 2080선이 위태롭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41,000원대까지 지난달 말에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45,000원까지 회복을 했지만 이틀 연속 빠지면서 전거래일 삼성전자 1.91%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부진했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1.68% 하락해 코스피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됐습니다. 세계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두 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격을 받았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인근에서 유조선 4척이 의문의 공격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피격으로 중동 정세에 더 큰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지 시각 13일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의 주체나 배후가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란 내각의 알리 라비에이 대변인은 중동의 모든 나라는 지역 불안으로 이득을 얻는 자들이 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격이 중동의 불안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전날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두 척 공격과 관련해 이란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성공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에 직면한 이란이 이 같은 위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원유 수송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4% 오른 61달러 99센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브렌트유 가격 거래 초반에는 4%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서브텍사산 원유 역시 3.3% 오르면서 52달러 8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홍콩에서 계속되는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방식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중국 중앙정부는 각종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는 비핵화 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의 진전과 관련한 어떠한 세부 사항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미스터 에브리띵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방안을 계기로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화학이 중국 내 1위 완성차 업체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합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0년 말을 기점으로 현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나란히 2%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9년 5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103.16으로 한 달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현대상선 소속인 현대두바이호가 현지 시각 13일 이란 주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폭발 사고로 위기에 빠진 노르웨이 유조선 선원 2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업종별로 대기업과의 만남을 예고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석유화학 산업 현장을 찾아 투자 관련 애로를 해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이달 말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해 10월 중순 하락세로 돌아선 지 8개월 만인데요. 이와 함께 서울 전역에 걸쳐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도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요. 여당은 집값 반등 기미가 보일 경우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축구 경기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일 수도 있잖아요. 월드컵 우승.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으니까요.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수들은 다치지 말고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